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고 헤어진 지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2년이 지난 것처럼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우리 신바람 박선생 박영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통합과학 시간이 벌써 지금 4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총 6시간을 기획하고 있는데 어느새 절반이 넘어갔어. 절반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점점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이 4번째 시간도 한번 열정적으로 신바람 나게 수업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또 이 풀샷을 위해서 또 이 PPT 화면 속에 내 사진 조그맣게 나오면 이거 찝찝해. 그래서 선생님의 풀샷을 위해서 다른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지금 3번의 수업을 하고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좀 가장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통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죠. 그리고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간과 여러분한테 송출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초에서 20초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이 선생님 질문에 답변하고 수업에 아주 열정적으로 응해도 내가 그걸 보는 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한테 답변이나 반응을 못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바라면서 선생님도 아주 미치겠다는 거, 그것 좀 여러분들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요, 이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귀여운 말들을 선생님 수업 끝나고 한번 다 읽어봐요. 정말로. 쌤이 원래 항상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수업한 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댓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댓글들을 봅니다. 봤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잠깐 우리가 만나면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이나 그런 걸 댓글로 좀 많이 남겨요. 근데 솔직히 정말 솔직히 좀 귀여워. 그래서 이뻐요. 정말 그래서 계속 호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아주 가끔요. 진심으로 정말 가끔 요 선을 찰랑찰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을 찰랑찰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은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은 보기 안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죠.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몇몇 공기관이나 또는 부모님들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대답 잘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그래야지 탁 봤을 때 역시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혹시 본인이 그런가 싶은 사람들은 조금 자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으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은 여러분 봤을 때 그냥 재밌었어. 그리고 너무 즐거웠어.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온라인 학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속 모드 자체가 여러분들 좀 많이 불편하지. 그치? 가속 모드가 좋은데 막 덜 올라가고. 근데 가속 모드 하면은 내가 답답해. 이 댓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하는 이 반응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속 모드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댓글에 선생님이 조금 가슴에 와닿던 게 있었어요. 이 친구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 그게 뭐냐면은 가속 모드로 바꾸면 1000명이 이거 시청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 공부를 위한 거죠. 그리고 이거 끝나면 녹화된 방송이 나가죠. 그거 가지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여러분들 이거 막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요 회사에서 어떤 돈을 받거나 구독자가 많다 그래서 어떤 이득을 얻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마치 장사치인 것 같아서 약간 자괴감 이런 거 듭니다. 여러분들 저속 모드는 여러분과 선생님을 위해서 설정된 기능이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요. 그런 게 있었어. 중학교 채널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할 수 있죠. 근데 비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중학교는 끝나는데 왜 고등학교는 안 끝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니네 이마 중학생이야?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수업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중학교 채널이 끝난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중학교 채널 예의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 선생님도 조금 서운한 거 있어요. 중학교 채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옷을 좀 이쁘게 입거나 또는 갈아입거나 그러면은 학생들이 막 반응해 준대. 선생님 오늘 옷 너무 이뻐요. 선생님 샤방샤방이요. 막 이런 거 해준대. 근데 우리 애들은 무미건조해. 무미건조해. 선생님한테 그런 친구 있었죠. 과학 선생님은 왜 옷을 안 갈아입어요? 야, 이거 옷 갈아입는 거야. 이거 흰 와이셔츠야. 이거. 여러분 수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절로 선생님이 이렇게 정장빌로 항상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넥타이는 항상 바뀝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맸던 넥타이 한번 보세요. 그거 그다음에 요거 이거 두 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 산 넥타이야. 나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거 보고선 또 댓글 달겠지.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아주 좀 소원해졌어. 서운해. 특히 요거는요. 이 넥타이는 안에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예,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부서지고 깨어지고 썩어지는 섬이라도 거부하리. 살아남는 나는 다이아. 우리 충남 클래스입니다. 충남 클래스. 예,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댓글이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저번 댓글에서 선생님 뉴담 닮았다고, 예,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담 걸렸어. 그렇다니까 이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화면 보시죠. 자, 선생님 수업하면 이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시동 거는 친구들 있어. 그치? 부릉부릉 하면서 선생님 이제 구호. 선생님 이제 그 유인드 신바람 외치면 내가 박선생이라고 바로바로 타이핑 올려야지. 그래서 박선생 하트 뿅뿅 이러면서 막 벌써 딱 키보드 쳐놓고 엔터 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있겠지. 그래. 있어야 돼. 없으면 너무 비참해진다. 있을 거야. 있는데 오늘은 시동 끄세요. 오늘은 그거 구호 안 해치고 바로 수업 들어갈 겁니다. 바로 자, 기억을 끄집어 내봐야 예, 요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정상우주론, 빅뱅우주론.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거 은박지 아니야. 호일이라는 과학자야. 이 과학자가 정상우주론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모라는 사람이 빅뱅우주론을 얘기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교과서에 가모프라고 나오는데요. 예, 가모프, 가모. 거기서 거기야. 응? 여기 발음을 좀 우리 원어민식으로 하자고. 가모프, 가모프. 프가 약간 이렇게 묵은 비슷하니까 선생님이 안 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합니까? 예? 가모프. 그래서 선생님은 가모. 잘 들으면 프 발음이 들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빅뱅우주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정상우주론이나 빅뱅우주론이나 둘 다 우주는 어떻다? 우주는 팽창한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상우주론 보면요.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는데 우주가 팽창할 때 정상적으로 팽창해야 돼. 즉 사람이 살이 쪄서 커지는 것처럼 우주도 질량이 같이 증가할 거야. 질량이 증가하니까 밀도는 일정하겠네. 그러면 질량이라는 거는 에너지랑도 같으니까 단위 면적당 질량도 같을 테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도 동일하겠구나. 그럼 우주의 온도는 변함이 없겠구나. 예. 자, 우리 윤시영 씨 피방에서 강의 보기. 공부에 대한 열정 좋아. 근데 2m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된다. 예. 용왕님. 예. 자기 이름 불러달라서 이름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빅뱅이라는 거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야. 그치? 우린 중학생이 아니라서 5분 더 수업도 길잖아. 우린 고등학생이야. 양성자 하면 이제 플러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치? 쿼크를 기억해야죠. 쿼크. 자, 그래서 양성자라는 것은 업쿼크 2개, 중성자라는 것은 업쿼크 1개와 다운쿼크 2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합쳐지면서 원자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별과 수업 일지를 써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거 교재 다운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빈칸들 여러분들 채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수업 일지가 아닐까 선생님은 싶어요. 이게 수업 들었다는 증빙 자료죠. 그렇죠? 선생님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자는 무슨 의미예요? 이런 친구 있어요. 예, 우리는 마이너스 전자라는 걸 갖고 있죠.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전자 존재하지 않는 거지. 예, 존재하지 않는 거. 예, 반대되는 성질의 입자라는 뜻이에요. 반대되는 입자. 그래서 반입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거를 우리가 쌍소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쌍소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쌍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요. 쌍생성은 반대로 에너지와 에너지가 합쳐져서 입자와 반입자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분명히 화학 파트에서 그런 걸 배웠을 거예요. 새로운 원자는 뭐 만들어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반응해서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거나 뭐 또는 새로운 원자가 소멸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 빛을 통해서 입자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입자들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이거 이상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그럼 뭐야? 예, 여러분 구분져야 됩니다. 구분져야 돼요. 자, 이거는요. 화학 변화가 아닙니다. 쌍생성과 쌍소멸은요. 화학 변화가 아니고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슬슬 더 헷갈려지기 시작하는데 예, 그냥 그렇게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은 거짓말 아니고 맞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자, 어쨌든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입자들 전자, 중성미자, 뮤, 타우, 그 다음에 뮤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뭐 이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업커크, 다운커크, 참커크, 스테인지커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나마 안정한 전자와 업커크, 다운커크가 많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우주는 팽창하고요.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지났어요. 우주가 탄생한 지 10의 마이너스 6승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그냥 동시다. 그치? 자, 이때요. 쿼크들이 합쳐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10의 13승 켈빈의 온도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쿼크들의 결합으로 양성자, 중성자 했을 때 양성자는 플러스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아, 이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우린 뭘 기억해야 된다고? 쿼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양성자는 업쿼크가 몇 개? 그 두 개가 결합된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질량은요. 봤더니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아주 약간 크대요. 우주 생성의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서로 비등비등하게 떨어져 있는 온도내야지 10의 10승 켈빈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환을 해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합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중성자는요. 어떻다 그랬죠? 질량이 양성자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러면 질량이 크다는 건 우리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죠? 예, 질량이 크다는 건 뭐가 크다? 그치.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에너지가 크다는 거.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예. 자, 요거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해 줄 테니까요. 선생님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고 있죠? 팽창하고 있죠. 그러면서 단위 면적당 온도가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온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고 싶겠죠? 근데 온도를 올릴 수가 없는걸? 온도를 어떻게 올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을 통해서 올려야겠는데 이 발열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우주의 에너지는 전체로 낮아집니다. 근데 이 낮아지는 걸 막고 싶어. 그럼 에너지를 방출해줘야겠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 흡열 반응보다 당연히 우세할 수밖에 없겠죠. 예, 맨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이죠.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실생활이랑 연결시켜 볼까? 우리가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돈 좋아하잖아. 그치? 예. 근데 교육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어쨌든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내가 돈이 엄청 많아. 엄청 많고 나는 게임기를요. 8대를 갖고 싶어요. 네, 8대를 나의 컬렉션에 딱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맨 처음에요. 양성자라는 게임기와 중성자라는 게임기를 4대씩 샀습니다. 난 돈이 많거든요. 중성자가 양성자라는 게임기보다 조금 더 비싸요. 비싼데 난 돈이 많거든. 난 부자거든. I am rich. 예. 그래서 중성자 4개, 양성자 4개 이렇게 난 구비를 했어. 나의 컬렉션. 보기만 해도 뿌듯해. 근데 아이구야 사람 일 어떻게 된다 모르더니 내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네. 나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근데 이 게임기 8개를 갖고 싶은 거는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내가 먹고 살 것도 없어. 중성기라는 게임기가 좀 더 비싸니까 중성자라는 게임기를 팔아야겠죠. 중성자라는 게임기를 판 다음에 그 받은 돈으로 양성자라는 게임기를 사고 나머지 차액으로 내가 어떻게든 또 버텨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냥 게임기 팔고서 먹을 거 사야지 뭔 게임기를 또 사요.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게임기를 8대 유지하고 싶다고요. 8대. 우주도요.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런 방식을. 그렇게 해서 결국 우주가 택한 방식은요. 양성자라는 거 7개, 중성자라는 거 1개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예, 쌤 수업 자료 다시 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우주는 팽창하고요. 우주는 팽창하고 온도는 점점 내려갑니다. 즉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수는요. 맨 처음에 서로 비슷했지만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환하면서 주변 상황에 맞춰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양성자가 더 많은 쪽으로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신한솔이라는 친구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대출 받으면. 예. 우리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우주가 전체잖아요. 대출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주 지혜로운데 이 상황이 좀 애매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양성자는 중성자보다 질량이 작아서 에너지가 작다.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큰 대신에 에너지가 큰 것이다. 우주는 급격히 온도가 내려간다. 그런데 평형을 이루고 싶어 하니까 에너지 방출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결국 양성자 대 중성자는 7대 1의 비율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온도가 이제 3 곱하기 10의 9승 켈빈까지 내려갔어요. 예, 조금 더 내려갔죠? 예, 쌍생성과 쌍소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쌍생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입자들로 바뀌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겠네요. 근데 우주의 온도는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에너지 방출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쌍소멸 쪽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전자와 양전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쌍소멸이 되려면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는 거니까요. 얘네들이 쫙 감소하고 지금은요. 현재 쌍생성이나 쌍소멸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주변에 어때?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물질들마다 각각 전자들이 다 있겠죠. 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 애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야. 대부분이 다 없어졌어. 쌍소멸로. 없어졌는데도 이만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자수가 반 입자수보다 더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자수와 반 입자수는
애초에 같은 양이 있었다. 같은 양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입자들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요렇게 여기까지만,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들어가자고요. 상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아니요.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반응들이 에너지 방출 쪽으로 일어나고요. 우주의 온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갑니다. 이상하다.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잖아. 근데 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야 되지? 우주가 팽창하는 게 차마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으로도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어쨌든 온도는요 10의 9승켈빈까지 내려갔고요. 이때의 시간이 약 3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선생님이요 3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3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분. 우리 온도 같은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3분이라는 건 좀 기억하세요. 양성자와 중성자가요 이제 결합을 한답니다. 온도가 내려간 만큼 이들의 활발한 정도도 조금 둔화됐겠죠. 여전히 활발하겠지만, 그렇죠? 자, 온도가 내려간 만큼 분명히 활발한 정도가 둔화됐을 거야. 그러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원자핵이 형성되는 겁니다. 대부분 수소나 헬륨 원자핵이에요. 근데 선생님 강의를 처음부터 제대로 들었던 학생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 수소는요 아까 프로톤 하나가 원자핵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초 때 이미 양성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수소 원자핵이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맞는 말인데요. 그 이상의 원자핵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지났을 때는 우리가 원자핵이 형성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약 3분 지났을 때는 수소뿐만이 아니라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실제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한 시간, 이때부터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수소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여러분한테 그럼 한번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졌어요. 예, 왜 합쳐졌을까요? 그냥 활발한 정도가 둔화됐으니까 합쳐졌을까? 왜 합쳐졌을까? 자연이라는 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반응은 에너지 방출 쪽으로 간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는 반응이 바로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자핵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원자핵은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만나면 헬륨, 그리고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가 만나면 삼중수소, 그냥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져서 만났을까요? 예,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자, 양성자 일단 볼까요? 양성자 우리 무슨 원자핵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핵. 예, 수소 원자핵 하나는 해결됐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톤과 뉴트론 P와 N이 만났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원자핵일까요? 그치, 중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겠죠. 중수소 원자핵. 자, PNPN이 만났어요. PNPN이 만났어요. 야, 우리 제네시스 쿠페. 우리는 몰라. 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 쓰면 알려줄게. 알겠지? 자, PNPN 만나면 우리 생각대로면은 이거는 PNPN 만났으니까 헬륨 아니에요? 헬륨?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거는 부딪혔을 때 한 놈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대로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정한 상황에서는 얘는요 삼중수소 원자핵 만들고 프로톤 하나는 튀어나간 걸로 잡았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렇게 설정을 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거 보시면요 이제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만났어요. 둘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 만들고요, 중성자 튀어나갔대요.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네 가지 방법만 있어요? 아니겠죠. 굉장히 무궁무진 다양합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그래서 어느 놈이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수소 원자핵 하나랑 그 다음에 중수소 원자핵이 만났어. 그러면 헬륨 돼야 되죠. 근데 그냥 수소 원자핵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딪혔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시간이 쭉 흘러서 어느새 38만 년이 흘렀어요. 우리 38만 년, 3자 들어가네. 이것도 좀 기억하자. 38만 년. 아까 우리 3분 얘기했었죠. 3분 때 원자핵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초기에는요,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였다고 얘기합니다. 빛이 자유전자들의 충돌에서 진행을 못해요. 빛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진행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주는요, 초기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하면 앞에 아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껴있는 상태다. 이렇게 까꿍, 네,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뿌옇기만 한 거예요. 빛이 직진을 못하니까. 빛이 전자에 끌려가지고 빛이 이렇게 가다가 전자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끌려가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산란만 일어나는 겁니다. 산란만. 그럼 이 전자들이 문제였네. 전자들이 뭔가 좀 붙잡혀 있는다면 빛이 직진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어쨌든 38만 년이 지나요. 온도는 3000 켈빈이 된다 그랬어요. 3000 켈빈 되면서 야, 이제 드디어 전자가 원자핵에 드디어 잡힙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둘이 분명히 인력이 있음에도 얘네들은 서로 붙지 못했었어요. 왜? 전자의 속력이 원체 빨라서 그렇다 그러죠. 자,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할 테니까 선생님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너무 속도가 빠르면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김에도 서로 붙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로 어떤 걸 들었죠? 선생님 와이프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 와이프는 선생님이 딱 보는 순간 반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딱 끌려가지고 와, 내 사랑 그러면서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버스를 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내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나는 거기 끌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제 댓글에 그런 친구 있대. 와이프님은 안 끌렸을 듯. 이런. 근데 그게 참 씁쓸한 얘기인데,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서 신입생 때, 우리 OT 때 우리 선생님 와이프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믿을지도 모르는데, 내 첫사랑입니다. 제 첫사랑이고, 그래서 딱 와이프를 만나는데 너무 반한 거야. 근데 와이프는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 선생님이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 5월 15일? 우리 러즈데이. 그치, 러즈데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장미꽃이 한 송이에 1,000원씩 했었는데, 예, 요거를 20송이를 사가지고, 우리 그 와이프님한테 선생님이 탁 드렸습니다. 예, 우리 와이프님이 친구 집에 버리고 가셨어요. 굉장히 이 슬픈 얘기야, 이거. 그치? 나같이 이런 훈남을 말이야. 지금도 뭐 그런 얘기하면은 뭐 버리지 않았다 그러는데, 버린 거 맞습니다. 예, 버린 거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꿋꿋하게 끝까지 쫓아다니고, 예,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선생님과 같이 살아주고 계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예, 여보 사랑해! 예, 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미쳤나봐요. 야, 수업해야지. 수업 잘하면 보자. 이 미쳤어. 이거. 야, 이 윗분들한테 혼나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조금 운동이 느려졌다고. 느려지니까, 어때요? 느려지니까, 예, 붙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쵸? 원자핵과 전자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반응 쪽으로 일어난다고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 예,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는 거.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전자는요, 원자핵에 붙잡히게 되고요. 전자가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때 투명한 우주로 바뀌면서 빛이 쫙 나가요. 빛이 쫙 나갑니다. 빛이 쭉 공간을 타고 나가요.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근데 공간을 타고 쭉 나가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의 에너지 빛이었겠죠. 근데 우주가 팽창을 해요. 그럼 이 빛이 어떻게 될까? 점점 늘어지겠죠, 파장이. 그쵸? 그 늘어진 파장을 관측한 겁니다. 그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원자핵과 전자 과정에서 빛이 방출된다. 예, 이렇게. 그리고 현재는요, 우주의 온도가 2.7 켈빈 정도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별과 은하들이 형성되어서 있다. 이렇게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까요? 원자 형성, 개수비, 양성자 대 중성자. 우주가요,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7대 1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이거는 교과서 책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결론은 똑같습니다. 7대 1인데 우리가 2배씩 합시다. 그럼 중성자 2개 그리고 양성자 14개가 되겠죠. 여기에서 헬륨4 원자핵 하나 만들자고요. 그럼 양성자 2개 빼오고 중성자 2개 빼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수소는 12개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1개가 만들어지겠네요. 이거 충분히 그림으로 이해되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따로 설명 안 해줄게요. 자, 수소는 12개, 헬륨은 1개 비율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 수소의 질량은 1로 놓고 헬륨의 질량은 4로 놔야겠죠? 수소가 12개니까 질량이 12겠네요. 그리고 헬륨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니까 질량이 4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이거 비율은요? 그렇지. 아주 그냥 계산 기가 막혀. 3대 1이 되는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개수비는 12, 12대 1이에요. 근데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여러분들한테요,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걸로 질문할지 몰라요. 예, 질량비는 3대 1, 개수비는 12대 1입니다. 자,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데요.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예, 가모가 예측했던 이 질량비 3대 1이 실제 우주에서도 3대 1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자, 개수는요. 양성자 대 중성자가 몇 개 대 몇? 7개 대 1개 비율이었고요. 질량은 수소 대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를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우주의 별과 은하를 관측해서 수소와 헬륨의 비를 보니까요. 질량비가 3대 기가 막히죠. 그 예측이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요. 이런 거 어떻게 관측했을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만 기억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스펙트럼. 예, 전자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예,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그건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예, 그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해가 좀 쉽죠. 38만 년 후가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빛이 방출됩니다. 맨 처음에는 파장이 짧았을 거예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고 그에 따라서 빛이 계속 진행하겠죠. 계속 진행하면서 파장이 길어질 겁니다. 즉 10의 28승 켈빈에서 온도가 내려가고요. 파장이 현재로 올수록 길어질 거라는 거죠. 빅뱅 우주론에서는 현재의 복사파가 5켈빈 정도의 값을 가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실제 관측하니까 와우 2.7켈빈이었죠. 우주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그 얘기 무슨 말이야?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야, 빅뱅 우주론 이거 대박이었구나. 이렇게. 이걸 누가 발견했다고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빅뱅과 원자 형성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빅뱅이 일어났어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쿼크, 경입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와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 중성자, 업쿼크 1개, 다운 쿼크 2개. 그리고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원자핵 몇 분 만에 만들어졌어요? 그치, 3분. 그리고요,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는 우주 탄생으로부터 몇만 년? 38 원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이런 원자들이 어떻게 별을 만들고 그 별에서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필 건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거 바로 우주에서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어요. 우린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별과 별 사이의 우주 공간을 꽉 채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간 물질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별과 별 사이의 가스 또는 티끌입니다. 근데 보니까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있는 것 같네. 그 다른 물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간 물질이고요. 예, 성간 물질이 많은 곳, 구름처럼 보입니다. 바로 성운이라고 얘기하죠. 이곳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 진화하면서 점점 많은 원소들을 만들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성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성단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성운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할 거예요. 자, 이제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선생님 잠깐 봅시다. 선생님 마무리 멘트하게. 자,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수업 진도를 평소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에 한 70% 정도의 속도로 진도를 빼고 있어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빼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 꼭 하시고요. 우리 학습 목표 뭐야? 예,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딱 학교 가서 과학선생님 만났을 때 과학선생님이 아니 이 자식 이런 것까지 알아? 예, 이렇게 과학 선생님을 놀래킬 수 있다. 이게 우리 학습 목표라고 그랬죠?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별이 어떻게 진화가 되고 어떻게 죽는지 이 내용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늦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뉴인